네. 제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2024년도 사업 집행률이 한 75%밖에 될 것 같지 않으니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이번 결산 자료에 들어간 아이돌보험 지원 실집행률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71.4%입니다. 상당히 집행이 안 됐는데요. 차관님,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작년에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잘 상세하게 알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좋은 취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돌봄 수당 같은 것들은 증가하는 율이 굉장히 저희가 늘어났던 반면에 이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인 아이돌봄이를 양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저희가 살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4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년 질문을 드렸고 차관님 전임자들도 매년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다. 아니 그러면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집행률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산을 적게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다행히 동료 의원들이 수긍을 해주셔갖고 384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이돌봄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거를 반국가 세력의 전복 시도라고 하면서 계엄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가부 예산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차관님, 아이돌봄 예산을 삭감한 게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돌봄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를 잘 살려서 확대하는 부분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 그러니까 삭감한 게 국회에서 삭감을 한 건데요. 국가 전복 시도였습니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셔서 편성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부당한 삭감이었는지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384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차관님, 그러면 삭감된 2025년 올해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좀 보완을 해서 그래도 90% 이상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0%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집행이 제가 주장해서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90%입니다. 원래 여가부가 편성하겠다고 했던 금액을 기준으로는 8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라고 한 예산 삭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그거라도 다 써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쓰지도 못할 예산인데 여가부가 사업 자체가 중요하니까 관행적으로 매번 높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70%에서 8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몇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했다고 반국가 세력의 국가 전복 시도다. 아마 자료는 여가부에서 준비했었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추계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산을 하고 있는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아이돌봄이 숫자를 몇 명으로 전제했냐면 3.5만 명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런데 요번에 결산 과정에서 받은 성과 달성표 자료를 봤더니 갑자기 아이돌봄이 목표치가 2만 8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만 9천 명 정도로 늘려서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저희 결산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관님, 아니 예산 편성할 때는 3만 6천 명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받아놓고 실제로는 3만 6천 명을 그러면 달성을 시켜야 되는데 은근슬쩍 결산 자료에는 2만 8천 명이 목표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목표 달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제가 인원수를 저렇게 인원수 줄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예. 구석구석 서 있는 전제 숫자를 대조해 보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여가부 실무자들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국회에서 예산 결산 심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 추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전망치를 보고 예산이 적정한지 결산이 충분하게 됐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수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예산은 또 아이돌봄이 숫자 충족도 못했으면서 홍보 돌봄이 사업비 또 부족하다고 64억 정도 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결산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요. 당시에 아이돌봄이가 36,000명이라고 전제하고 추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온 겁니다. 차관님, 지금 2025년 9월인데요. 가장 비슷한 시점에 통계로 아이돌봄이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28,900여 명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36,000에는 비슷하게 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거를 36,000을 전제로 목표를 아주 원대하게 잡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그 예산을 줄였다고 국가전복 시도라고 지난 정부가 주장을 한 겁니다. 아이돌봄이 사업 중요합니다. 차관님도 지난 여가위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아이돌봄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은 몇 년째 바뀌고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오늘 여가위 전체회에서도 야당 의원이 질의하셨지만 이 서비스 신청 후에 장기 대기 문제도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가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모들의 육아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출생률에도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여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가져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집행 못했다라는 결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4년째 반복해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분 무겁게 저희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에 맞게 잘 집행이 되려면 아이돌봄이 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성관리나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도 예산의 구조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장관님. 네. 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집행 결산 내역을 봤더니 작년에는 8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예산이 한 13% 정도는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됐다라는 건데요. 예. 지난 3년을 보면 불용된 예산만 한 1,500억 정도가 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걸 세밀하게 보고받지는 않았으나 그 보상금 심사 과정에 이 늦어지면서 이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를 보면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제주도 실무위원회에서 조사 심사를 하고 행안부에서 결국 검토해서 결정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기간은 네. 어느 정도 걸리는? 통상적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네. 원래 이거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죠.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돼갖고 시간제로 임기제로 2명 정도가 충원됐는데 제주도에서 여전히 6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절차가 지연되는데 갈수록 이제 남아있는 사안들은 어려운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유족들이 제일 원하는 건 다른 4.3 관련된 사업도 많지만 본인이 피해자이고 유족이라는 것을 확인되고 그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네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명예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